안녕하십니까. 국어TV 이여명입니다. 6월 28일 오전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어제 기재부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했죠. 그거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말에 서울 강남과 영산 마영성을 통한 부동산 폭등을 주말에 한번 찍겠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너무나 강력한 대출 규제가 단행됐죠.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남선호 대표님은 크고 큰 아파트에서 사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도네이션도 많이 하시고 그래요. 남선호 대표님이 보름만에 한 번씩 보내주시는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남선호 대표님이 지탱해 주시지 않으시면 국어TV는 점심값도 못 봅니다. 솔직히 다른 분들도 내일 모레 또 후원을 좀 부탁드리겠으나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진짜 남선호 대표님을 제외하고는 점심값이 한 2만원짜리를 먹으면 냉면 하나에도 2만원입니다. 한 달에 점심값도 지금 후원을 못 받고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보수가 말하고 시장 자본주의가 망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시장 자본주의에서는 보수가 중심이 돼야지 좌파 정권이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은 완벽한 좌파 정권이에요. 중도 보수를 제한한다? 실용경제, 국위교육을 제한한다? 6개월만 지나보십시오. 그거 다 뻥인데 이 영상 좀 길어질 줄 모르겠습니다. 국어TV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주식 지식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고강도, 이거 초고강도죠. 대출 규제를 한 것을 보고 국어TV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재명은 해가 되면 안 돼. 이재명에 대한 민심은 떠나면 안 돼. 이재명을 지켜야 돼. 이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 지 25일뿐이 안 됐어. 그런데 부동산 값이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중심으로 폭등을 해. 그게 서울 강북까지 또는 금광구까지 옮겨갈 것 같고 경기도까지 옮겨가면은 이재명은 임기 초부터 힘이 빠져. 그래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에서 납작 엎드려서 이재명에 충성하는 반시장 정책을 부동산 대출 고강도 정책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요점은 뭐냐? 이재명을 지키자는 거예요. 이 관료들과 검경 권력층들의 나부랑이들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정권을 지키자. 요번엔 이재명을 지켜야 되겠다 가지고 급조해가지고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집을 안 가지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국민들은 환호를 지르고 또 모든 언론에서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중심으로 폭락하는 부동산 값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모든 언론과 칼럼에서 사설과 기사로 막 쏟아냈죠. 자극적으로. 근데 고강도 정책을 대출 규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오늘 아침 모든 경제지와 모든 내것이 언론들의 사설을 다 그랬습니다.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공급 정책을 발표해야 된다. 근데 공급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공급 정책 발표하면은 빨라야 4, 5년, 길으면 10년입니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정치적으로 이재명을 지키자, 이재명에 충성하자, 부동산을 막고 주식시장으로 돈을 털자, 이 정책이에요. 금융위가 개입됐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명의 주가지수를 5천까지 끌어올린다 그랬어. 그러면 부동산 막아. 그럼 그 돈들이 주식으로 돌아올 거야. 그것도 불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 몇 시간을 말씀드려야 돼요. 그것도 불구하고 당장의 야당은 이제 국힘뿐이 없어요. 개혁신당 걔네들은 야당 아닙니다. 걔네들 이런 거 개념이 없어요. 그 꼬맹이들, 젊은 애들, 준석이, 이주영이, 천하람 애들은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개념이 없어요, 걔네들은.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안철수가 그 주당대 유격 제한 역대 최강 규제 이재명이가 문재인이가 한 28번의 규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하다 하고 언론에서 뽑아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6억이냐 문제예요. 왜 6억이냐? 그냥 어림잡아서 서울 평균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한 12억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30평 기준으로 서울 평균까지 강북부터 강남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한 12억 되니까 반뚝 잘라서 6억만 대출해 줄래.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같느냐 하면은 윤석열의 의대 정원 2,000명하고 똑같은 정책이에요. 제가 보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질러버리죠. 주담대 6억 제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이거 어디서 나온 수치냐? 6억 규제에 황당하다, 황당해. 대통령실은 모른다 그러는데, 그럼 대통령실 정책이 뭐냐? 너희들 그렇게 이제 막 탄생한 정권이 정책 혼선을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 수치스럽다. 지우 박아버리죠.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왜 이런 말이 나왔죠? 지금 이재명이가 대선 과정에서 자기는 부동산 규제나 세금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시장주의자고 중도 보수주의자니까 표를 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이재명의 말을 믿습니까? 이재명의 경제적인 인식이나 역사적인 철학을 믿습니까? 아주 천박한 놈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어쩔 줄을 모르고 아주 국토부 장관도 또 경제기획원 장관도 기재부 장관도 임명 안 했으니까 관료들이 지가 살기 위해서 내지른 겁니다. 6억! 꼼짝 마. 근데 이재명의 그 강유정인가요? 걔 보면 되게 무식하게 생겼더라고. 문화평론가 출신이라든가. 대변인. 걔 말하는 거 보면 진짜 무식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울진과 울산을 방문했는데 국민들이 이재명을 보고 손을 잡고 꺼역꺼역 울면서 살려달라고 고맙다고 했다. 이재명은 분식 집어들려서 튀김도 사고 국수도 어쩌고 가지고 참모들과 나눠 먹었다. 이거 완전히 김정은입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대변인이라는 것이 이런 걸 발표하는 겁니다. 맨날 대변인이 나오죠. 그 윤석열이 별로 안 했으니까. 그런데 강유정이라는 애가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애가 기재부 금융에서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정책 6억 우린 몰라요. 보고도 없었어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저지른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을 이재명이 압박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영혼 없는 관료들이 죽든 말든 경제가 죽든 말든 서민이 죽든 말든 이런 걸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국힘에서도 치고 언론에서도 치니까 그거요. 대통령실 대책 아니에요. 그거 금융위 대책이에요. 우리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 번도 입장을 낸 적이 없어요. 왜? 이재명이가 규제 안 하겠다. 세금 안 때리겠다. 세금 가지고 부동산 잡지 않겠다. 완전히 반하는 거죠. 그런데 언론에서도 들으니까 지금 긴밀히 소통 중이에요. 부처와 우리가 긴밀히 소통 중이에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충성 정책이 나온 건데 이게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값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고고TV에는 분당에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그게 노후 자산입니다. 뭐 우리 세대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고고TV에는 경제적인 인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생활 경제인이고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게 경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면은 정치가 필요 없는 것이죠. 정치가 망치는 거예요. 물론 노무현 때, 문재인 때 부동산 값이 폭등한 것은 미국발, 서구발의 부동산 값 폭등 그 여파로 오른 거예요. 그런데 비틀었다는 거죠. 문재인하고 노무현이가 부동산을 비틀고 진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남을 갖다가 잡으려고 그러고 강남을 적으로 돌려가지고 오만 부동산 정책을 다 하고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노무현의 20년 전에는 그건 지금 말이죠. 우린 그때 중진국도 못 갔어요. 그런데 비틀어가지고 막 규제를 남발하니까 조금 쉬었다 올라가고 조금 쉬었다 올라가고 조금 쉬었다 올라가고 그럼에도 대한민국 부동산 값은 지금 메가시티입니다. 우리가 경제력이 한 12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 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3억에서 15억 순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계 5위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7인가 5위가 돼요. 세계적인 경제 성장과 또는 세계적인 유동성 확보 때문에 이게 지금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열망이 있죠. 그 조선 500년 동안 후진국 중진국 시대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집이 없으면 벼락거지가 되는구나. 그런 식의 쫙 깔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5, 6년 전부터 6년 전에는 제가 강남에도 두 채가 더 있었어요. 분당하고. 그때는 막 은퇴하고 얼마 안 될 때니까. 근데 그걸 내가 제 두 번째 사업을 하면서 다 팔아서 지금 안 남아 있어요. 다 손해만 보고 사업하면서. 그런데 그때 그랬어요. 제가 제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 끊임없이 대한민국 부동산은 오를 것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세계 메가시티 핵심 코어 지역하고 비교하면은 너무나 싸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산이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서구와 같이 엄청나게 커간다. 그러면 그들이 인플레이션과 자산 양극화 초기화를 통해서 강남 위주로 또는 대한민국 요지 위주로 부동산값을 엄청 오를 것이다. 6, 7년 전인가 그렇대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압구정 같은 건 3억 간다. 그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는 팔아버리셨다. 그리고 돈 다 망했습니다. 저는. 강남 핵심은 최소한 3억 간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멈출 것이다 했어요. 근데 요번에 지금 현재 나오는 거 보면은 저 반포 신축 아파트들이 2억에서 3억을 질주하고 있고 압구정 중심으로 해가지고 3억까지 거의 갔죠. 재건축 아직 허가도 안 났는데. 그렇죠?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이 너무 많은 지금 너무 강력한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서 미국 국민소득 수준이 지금 8만 불 돼요. 1인당 GNP가. 우리나라는 이제 3만 5천 6천 불입니다. 근데 미국과 같은 성장세도 없어요. 근데 급격한 우리가 경제 발전에 의해서 빈부격차가 너무 차이가 났어요. 그게 이제 언론에서 떠드는 1차 베이비 부모,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그들의 자산이 엄청나요. 그들이 애들을 갖다가 자식 세대, 손자 세대를 이용하고 아니라 그냥 자산이 쌓여져 있었어. 또
빈부격차가 나고 대기업하고 전문직이 지금 발전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기업 전문직 애들이 부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어요. 일반 서민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 일반 서민들, 대한민국 보통 평균적인 임금이 3천만 원뿐이 안 돼요. 그래 그들은 연봉이 2억, 3억, 4억까지 돼요. 그리고 막 때려오래요. 하이닉스 같은 거, 삼성전자 같은 거, 현대차 같은 거, 그 수만 명이 근무하죠, 최소한. 그들이 성과급으로 1000%, 2000%, 막 3000%까지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일반 전문직도 많죠. 대표적인 게 변호사, 의사. 그들의 부라는 것이 지금 축소되면 초양극화를 벌이고 있죠.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서민은 나도 조그만 집이라도 서울에 하나 갖고 싶어. 서울이 아니면은 경기도라도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박탈감이 생겨. 가만히 있으면 나만 벼락거지 돼. 그죠? 그게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유동성. 전 세계적으로 메가시티. 메가시티의 그 부동산 값.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소득 양극 격차가 너무 심하게 빨리 올라가고 상층부와 중간 하층부가 너무나 소득차가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문직, 고급 임금들이 그게 너무나 차이가 벌어. 그들이 주도하는 거 위에들이. 그들한테 너 6억 불이 대출 안 해줄게 이러면은 그게 잡히겠습니까? 물론 그걸 따라가려고 대출 끼고 사는 사람도 있죠. 전문직 애들하고 또 대기업 고연봉 애들이. 근데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도.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냐? 공급이 없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공급이 반으로 줄어요. 또 올해보다 내년에 공급이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자산가들이나 경기를 갖다가 보는 그 자산가들은 이건 부동산 값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작년보다 올해 공급이 반이 줄고 올해보다 내년에 반이 줄어. 근데 서울에는 공급이 거의 안 나와. 경기도 알짜배기도 거의 안 나와. 그래서 불을 당긴 거죠. 이게 이재명이가 당선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 많이 잡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솔직히. 그런데 유동성이 이재명 안에서는 또 공급이 될 거예요. 걔는 돈 뿌리는 것 뿐이 없습니다. 요번에 30조 뿌리잖아요? 근데 그게 부동산 값하고 영향 없대? 인플레하고 영향 없대? 그리고 그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는 지금 인플레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그랬죠. 근데 잘 안 잡히죠. 인플레 잡으면 디플레이션 들어갑니다. 그건 진짜 최악의 경제 상황이 되고 모두가 가난해지는 시기대로 넘어가죠. 그거 잡으려고 트럼프도 저렇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외생 경제에서 파고가 너무 심해요. 그럼 인플레이션 해지 방법은 제일 좋은 게 부동산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 주식 가지고는 인플레이션 해치가 안 됩니다. 주식은 진짜 복불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과 좌파 이것들은 맨날 부동산 값은 폭락한다, 망한다. 걔네 그것 떠든 지 40년 됐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6억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뭐시 소득, 세대, 나이, 지역 상관없이 6억만 대출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허황된 정책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반포나 압구정 같은데 30평짜리가 70억, 80억 합니다, 지금? 걔네들이 6억? 그동안 LTV, DSR 해가지고 그거로 대출받아서 그 집을 샀을까요? 마용성 정도로 번지는 건 그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
그러나 핵심 코어로 치고 올라가는 부동산 핵심 고가 지역이 그들이 사는 돈이 은행 대출 받아서 샀을까요? 일부는 받았겠죠. 60억, 70억짜리 10억 받으면은 50억짜리 10억 받으면 20%야. 근데 갑자기 50억짜리가 70억으로 떼워. 근데 그걸 6억으로 묶는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집을 안 살까요?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중산층 서민이라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이 작년 대비 올해가 반으로 뚝, 올해 대비 내년에 또 반으로 뚝 떨어져요. 서울 경기 핵심 지역에서 그럼 뭐가 발생하죠?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요번에 전세 대출까지 다 막아버렸죠. 신용 대출까지. 그럼 공급이 없어지는데 그들은 집도 못 사. 중서민층은 서민이라 해봐야 몇 억 갖고 있는 서민. 그럼 그들이 대출 받아서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집도 못 사. 그럼 전월세 가격이 가만히 있을까요? 공급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 몇 년 갑니다. 내년엔 더 심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집도 못 사. 근데 전월세 값이 공급이 안 나오는데 전월세가 전월세가 폭등하지 않겠습니까? 폭등합니다. 당장 한 달만 지나보세요. 전세가 월세가 폭등이 시작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과 이재명의 관료들이 서민을 죽이는 선부당 정책을 지금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합니다. 전체 세계 경기가 리만 브라더스까지 한번 치고 죽으면 모를까, 디프레션 들어가면 모를까. 있는 돈만 가지고 집을 사라는 건 세계 어디도 없어요. 항상 미국이나 서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값을 조정할 때 금리만 가지고 조정합니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봐. 그러다 말이지 풍선 거품 빠지면 너희 손해가 너희 손해야.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정세가 아니죠. 그냥 남이 집 사면 배 아픈 거야. 저 사람들은 사는데 나도 연끌해서 더 사야 되는데 요번에 안 사면은 말이야 나는 탈락돼. 벼락거지돼.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고강도 정책으로 6억만 해줄게. 100억짜리 집이든 12억짜리 집이든 3억짜리든 집, 6억짜리 집이든 6억까지만 해줄게. 그게 말도 안 돼요.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체가 지금 뭡니까? 저금리 정책으로 들어갈 수뿐이 없죠. 인플레는 잡아야 되겠다. 근데 안 잡힙니다. 인플레 완벽히 못 잡습니다. 이게 모든 게 걸려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과 자산시장과 부동산시장과 금시장과 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다 걸려 있어요. 비트코인 이런 게. 근데 전체적인 경제 조류만 제외하고, 6억까지만이야. 돈 없는 분들 사지 마. 2030, 보금자리, 신혼주택, 청년주택, 그런 것도 6억만까지만 대출해 줄 거야. 2030이나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직, 고소득 전문직, 고소득 대기업, 공기업. 그런 애들이 신용으로도 또 빌려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면은 일반 중소기업, 그냥 중견기업까지도, 그들은 빠득빠득 청약 부금인가 예금을 넣고, 빠득빠득 그냥 돈 끌고 모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걸 막았다는 게 지금 반서민적이에요. 이거 폭정이에요, 폭정. 왜? 6억 규제로 아주 강력한 열댓 개를 냈다고 칩시다. 그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 경제 논리를 갖다가 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이재명의 떨거지들은 지들 지금 놀랄 거야. 우리 이러다가 공공임대 확 터뜨리고 세금 폭탄 확 터뜨리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기재부 저것들이 말이야 충성한다고 미리 저거를 갖다가 막 터뜨리는데 너무 심하네? 이재명의 시장 경제가 이런 겁니까? 이재명의 실용 경제가 집값 더 이상
몇 군데 중심으로 못 오르게 하기 위해서 중산층 서민을 죽이는 게 이게 실용경제입니까? 끝난 정권이에요. 끝난 정권.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정리해드립니다. 세계적인 유동성은 공급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 부동산으로 떠온 지가 오래고 인플레이션 그 해치 수단이 떠오른 게 미국 국채를 갖다 스테이블 코인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코인이 지금 난리를 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욕망을 못 막아요. 그 다음에 저금리 추세예요. 부동산 공급은 안 되고 있어요. 임대주택 백날 지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 이재명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걸 막자. 이재명은 우리의 성군이요. 김정은과 같은 성군이요. 세종과 같은 성군이니 이재명의 해코지가 되는 민심을 막자. 이거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길어야 6개월, 1년이에요. 두고 보세요. 시장을 절대 못 이깁니다. 30분은 더 떠들고 싶은데 이까지 하겠습니다.